XSFM입니다. PODERA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조상아 씨, 독일의 조상아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양 건조 에디터 정원정 선생님, 이경혁 선생님. 선생님은 뭐야 또? 이 불쌍한 공부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이죠. 네. 저는 구 독일 재외국민 조상아입니다. 네, 조상아 씨의 사연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애정했던 것은 나만 보면 사람들이 길을 물어본다라는.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드디어 귀국했기 때문에 구가 되었죠. 유형이 계엄령 났을 때 사연 좀 써보라 해서 또 인상적인 저의 귀국기를 써보려고요. 이럴 수가 벌써 2달이 됐네요. 옛날에 제가 보낸 사연의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죽고 싶진 않아서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탈출 계획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저 언제 한 20-30년 커리어를 저 짧게 하기도 하지만 일구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보통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서 영어가 유창하다. 그런 분들이죠. 근데 한국이 워낙 이제 부동산 값부터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역귀국도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 전 꽤 봤어요.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전세 얻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어렵다고. 탈출 계획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모두 이고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유, 이게 이사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첫 번째 이사할 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우습게 보고 아유 짐 얼마 없어요라고 했다가 겁나 혼났어요. 이삿짐 센터한테. 뭐 둘만 살고 저는 옷도 별로 없고 막 이랬다가 딱 신발장 열어보고 이 뭐야? 이러면서. 그럼 식구가 몇이에요부터 그건 난 네가 싫다 이 얘기죠.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제가 딱 떨어뜨리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걸 잘 계산을 못해서 결국 나중에 집을 한 바퀴 둘러보고 이 돈 둘. 예. 협상도 해요. 이 정도는 오픈 용달이만 들어가죠. 막 맞아. 내가 진짜 한 번 혼나고 그 말 절대 안 하거든. 하나 하고 그래서 용달차 하나 하고 아주머니 한 번만 붙여주시면 돼요. 막 이러면서. 1년 정도 몸을 혹사해 돈을 모았습니다. 지난 여름쯤 비행기표를 샀고 본격적으로 귀국 이사를 알아봤습니다. 합쳐서 10평도 안 되는 2개의 방에 다양한 크기의 조명만 8개 정도를 놓아둔 저는 조명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제일 까다롭죠. 예. 아무리 뽁뽁이 처리를 해도. 그 외에도 이상한 물건이나 오브제들에 집착하고 온갖 옛날 책이나 CD, LP, 팜플렛, 네일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가구, 그리고 지네발도 아닌 것이 신발은 왜 이렇게 그렇죠. 많은지. 지네발. 만약에 지네였죠? 예. 그럼 한 켤레가 100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았겠지 뭐. 신발은 구길 수도 없고 원래 상자에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신발을 왜 못 구겨요? 구기면 되지. 이게 어렵죠. 예, 신는데도 구겨 신고만. 네. 그래서 이제 농축산인하고 다르게 아이템에 일정한 마음을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살면 안 됩니다. 이사 갈 때 곤란합니다. 이래저래 모든 짐들을 들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 나름 거금을 들여 모든 짐들을 선박 컨테이너로 보냈습니다. 그럼 거의 한 달, 2달 먼저 선적해야 되거든요. 해외 이사가 그게 힘드니까 보내고 나면 진짜 횡댕그레한 빈집에 살고 거의 그런 수준이죠. 박스 테이프는 5롤을 썼고 이사용 랩을 몇 미터를 쓴 건지 환경 파괴는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내내 짐을 싸느라 의도치 않게 체중도 줄었고 짐을 싣기 전날에는 밤도 꼴딱 새야 했습니다. 해외로 짐 보내는 거 저도 몇 번 해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보내려고 예전에 그거 유행이었거든요. 이렇게 넣고 전기청소기 쭉 빨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 몰랐었어요, 저는. 그거 안 돼요? 네,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선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뜨거워져서 그게 풀려버린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쫙 해놨더니 그 해외 이사 전문 업체가 딱 하더니 나라 망신이라고 빨리 풀으라고.
나라 망신. 나라 망신 당한다고. 네 이러면서. 아 맞다. 귀국 이사 해봤지. 네, 귀국이사 출국이사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게 그 기압이 조금만 바뀌어도 풀리고 네네. 이러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자꾸 이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홍보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오해인 게 이사한 날 이제 고객은 논다. 네.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하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 편안한 모든 걸 혼자 다 하고 뚝딱뚝딱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서유럽의 삶이잖아요. 서유럽 사람들은 이러고 삽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사는. 지금은 그래도 엄청난 정보량이 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자꾸 카더라를 들고 다음 카페 같은 데 가서 정보를 구하니까 네. 막 캐나다는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물건이 허접하고 비싸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뭐든 다 싸들고 갔어요. 근데 웬걸 한국 다이소 같은 원박샵이라 해서 1달러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오. 다 안 싸들고 갔어도 됐었던 거. 캐나다 1달러면 다이소보다 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고 근데 약간 위로가 됐던 게 바보끼가 있었던 너무 웃긴 유학생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쌀을 싸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쌀이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가장 바보 같아서 저는 그나마 뭐 그게 이제 저 북미 대륙에 안 네. 가본, 그러니까 대륙에 안 가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대륙은 기본적으로 고기랑 쌀이 싸요. 네. 근데 그 모르잖아. 그리고 라면도 가격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래요? 외국이랑 그 캐나다랑 그래서 무려 괜히 20년 전이었는데도 네, 그랬다. 싸들고 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저렇게 이삿짐을 싼 것을 조금 후회합니다. 조금 후회했다니까 아직 반성을 덜 했구만요. 팔고 버리고 올 걸. 특히 가구를 왜 가져와? 이케아야 뭐 이게 해체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아니 어서 사도 이케하면서 뭘 그걸 들고 와? 그러니까 한국의 당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셨구만요. 그리고 보통 부자가 아니면 가구는 옮기는데 가구의 몇 배의 비용이 들죠. 네. 그래서 봄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 가보세요. 다 딱지 붙은 가구가 왜 있는지 새로 사는 게 요즘 낫다고 시즌이잖아. 보니까 네. 네. 특히 가구는 컨테이너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저거 놓을 집도 없는데 집도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사 비용을 모으고 네. 집 살 돈을 못 구했나요? 무슨 말이죠? 뭘 이고지고 오겠다고 한 건지 지금 2달 살아보니까 아끼는 물건 없어도 잘만 삽니다. 그렇게 10년의 생활의 짐을 보내놓고 저는 남은 2주간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남은 짐이 많았습니다. 봄에 잔뜩 따놓고 절여둔 명이나물? 이게 영화 개나리의 소재, 개나리가 아니고 미나리의 소재죠. 근데 진짜 독일에 명이나물이 많긴 많다 그러더라고요. 교민들이 이거 왜 간장을 또 파니까 그래서 간장에 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해먹는다 하대요. 와, 독일 네. 명이 역수입 안 됩니까? 네.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저도 이제 하나 또 공감하게 되는 게 있는 게 늙어서 시간이 남죠? 네. 그럼 나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물 캐는 거는 정말. 그리고 나물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고 이러면 온갖 유리병 다이어트 한다고 사놓은 각종 곡물가루 모두의 찬장 맨 구석엔 이게 있죠. 부터 겨울옷이 무거워서 이미 다 보냈는데 추워서 사놓은 패딩 누구 선물 준다고 산 무거운 멀티탭 같은 거요. EU 멀티탭은 한국에 와서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금 헐겁지만. 도대체 왜 그 순간에 그런 무거운 물건들이 중요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패딩은 정말 중요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제 비행기가 2024년 12월 4일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아이고 귀국을. 그래서 사연. 한국과 독일의 시차는 7-8시간입니다. 독일이 느리고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12월 3일 새벽, 밤에 독일은 12월 3일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18시 정도였나? 저는 짐을 장기간 싸다가 이미 정신을 약간 놓은 상태라 친한 언니 한국인가 집으로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용 짐에 가볍게 들어갈 줄 알았던 것들이 캐리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물건을 빼거나 버리려는 언니와 가져가야 한다는 제가 대치하는 등 멍청한 짓을 계속했습니다. 남은 짐은 택배로 보내야겠구나 하고 탄식하며 어쩔 수 없이 고가로 보내야 하는 택배 박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야? 빨리 국회로 모이라는데? 계엄령을 발표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친한 언니는 한국에 있을 때 각종 사회단체에서 일한 구운동권입니다. 이런 구운동권이 독일 갈 때 보통 동독 간다고 말합니다. 동백님. 네. 한국에 있는 언니의 친구들은 아직도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언니의 단체 채팅방에서 계엄 소식이 전해진 거였고 몇몇은 이미 여의도 국회 앞에 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며 재빨리 소셜을 켰고 그것은 정말이었습니다. 머리를 한껏 부풀리고 입을 꼭 다문 익숙한 중년 남성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년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네. 지 할 말만 하고 쏙 빠지더라고요. 심지어 앉아서. 근데 사실 계엄 선포하는데 남의 말 들을 일도 없습니다. 난 그걸 왜 앉아서 했는지가 더 웃겨요. 옆 비서가 이렇게 의자 빼주고 넣어주잖아요.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저 혈류가 좀 문제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골반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피가 마지막으로 도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가 마지막으로 도는 게 엄지발가락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골반에도 꽤 늦게 갑니다. 그러면 못 걸어요. 잘 못 걷는 할저씨들이 있으면 평생 술 먹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전 확률 높다고 봐요. 와, 멍청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정말 망하는구나. 교민들도 다 망하고 환율도 망하겠고 나는 어쩌면 못 돌아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진짜 철렁했죠. 유튜브에 검색하니 각종 방송사의 속보 라이브가 생중계 중이더라고요. 군인이 나오고 헬기가, 총이, 탱크가 여의도에 굴러가고 탱크까지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이 국회 문 앞에 대치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싸고 성스럽게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을 추억하려 했는데 그 와중에 제 독일인 하메? 두 명은 모르겠으니 읽는다. 하필 그날 냉장고를 새 걸로 바꾸겠다고 좁은 주방을 차지하고 아주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하우스메이트. 하우스메이트. 마지막 날이니 밥도 먹기로 했지만 제가 짐을 계속해서 정리해야 해서 그것은 거절하긴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JTBC와 MBC의 라이브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2025년 비록 누가 단시간에 시원하게 들이킨 후에 꽤 망해버린 대한민국이지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한강이 노벨상도 탔는데 나 내일 비행기 탈 수 있는 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았어요. 북한에 도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뉴스의 일면에 나올 정도로 큰 거였는데 그 다음날 군대 가기로 돼 있는 애의 기분. 유발 하라리도 북한이 그랬다는 줄 알았대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어요.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뭐야? 말했더니 이게 진짜인가를 판단하는데 조금 한 시간이 조금 흘렀고 네. 그 와중에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때는 어땠어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억 안 나. 이제 엄마도 계엄 겪어보질 않았어.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정은정 4살 때였거든. 네. 내가 어떻게 기억해? 엄마 때는 어땠어?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 채널 안 보고 그 신문 안 보면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몇십 %예요. 예. 한국 사람들이야 계엄이 당시에 어떠한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외신에게는 이건 안 그래도 휴전 중인 국가에 전쟁 준비를 한다고 외친 것이며 이전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지원한다는 러시아 이게 또 3차 대전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다 같은 것을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중에 까보니 그게 그 수교의 희망사항이었죠. 네. 계엄령으로 인해 한국은 내전 혹은 전쟁 위험 국가이니 갑자기 비행이 취소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대로 독일에 정착한 또 다른 난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좋게 된 것은 이건가? 독일어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를 알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게슈타포 뭐 이런 거 아니야? 보통 그렇죠. 바로 크릭슈레트 아우슈벤입니다. 뭐 생맥주집 이름 같네요. 독일어의 특징이죠. 네. 주로 맥주 이름 같고 길어요. 네. 독일 뉴스를 잠깐 틀었는데 벌써 속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기억했습니다. 전쟁법? 전쟁할 권리? 둘 중 어떤 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선포한다는 뜻이고요. 계엄령이나 마셜로우라는 단어보다 훨씬 무섭죠. 원래 그 독일의 단어는 무섭거나 맛있어 보입니다. 네. 막 학센 막 이런 거. 학센을 그렇게 읽으면 마셜로우 같이 들립니다.
전쟁이 단어에 직접 들어가니까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매일 전쟁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반전 반나치 교육을 뇌에 절여주도록 받는 친구들이니까요. 과로 우리나라는 김치용 채소만 절이고 저런 건 안 절임. 과로 그죠? 일본만 반성하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반성해야 돼요. 저는 정말 비행기가 안 뜨거나 간다고 해도 환승하는 다른 유럽 도시에서 절대 못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영화 터미널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독일 하메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줄도 모르고 냉장고 부품들을 분해 청소하며 크게 테크노 음악을 틀고 이야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제조업 강국은 이렇게 냉장고를 부품까지 해서 청소를 하는군요. 보통 그냥 이렇게 행주로 닦는 게 아닌가? 그 조상아 씨가 냉장고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고 사실은 그냥 선반 꺼내는 중이셨을 거예요. 네. 분해하면 그때부터 냉매가 터져가지고 못 쓰거든요. 지구 온난화되고. 아. 유튜브로 국회로 겨우 들어간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착석하는 모습과 국회 밖에서 군인들이 문을 부수려고 하는 모습, 군인들과 보좌관들로 꽉 찬 복도를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 해지 안건을 발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야 한다며 안건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가슴을 졸이며 계속 기다렸고요. 전 세계가 그랬군요. 금방이라도 국회문을 군인들이 부수고 나와 국회의원들을 해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걸 라이브로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메들에게 이 상황을 전했고 또 맛있겠다. 네, 크리그레시트 아우슈르펜이 되었다. 계엄령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됐고 지금 미친 대통령이야 라고 하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야. 근데 저 계엄령을 한다고 의회에 알리지도 않아서 애초에 이게 무효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게 일단 가결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지금 밖에 군인들이 점점점 이라는 내용을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의회는 독일의 분데스택과 다른 느낌이잖아. 가만히 있어봐. 얘네는 총리제도고 막 나눠진 주고 분데스란트가 있고 말이야. 우리나라는 청와대 상권분립 국회 이게 뭐더라. 의원들이 독일어로 뭐냐. 나는 사장. 버거마이스터. 시장. 아 시장. 근데 버거마이스터 때문에 사장이 어울리긴 하네요. 버거마이스터 시장이더라고요. 네, 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과로 의원들은 압게올네트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 그냥 똥이 된 것 같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똥통이었는데 완전 미친놈이야. 돌았어. 나 비행기도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아. 샤이셴 하겠네요. 제가 독일말 유일하게 아는 게 이 똥이야가 샤이셴 이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욕이래요. 네, 샤이셴, 슈바인 뭐 이런 욕설 정도만 우리가 보통 알고 모르고 들으면 맛있겠는데? 그냥 소세지에 써놓으면 그걸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자 하메 오, 이런. 어쩔 수 없이 네가 한국에 못 가게 되면 내 방에서 며칠 자도 될 듯. 행운을 빌어 땡땡. 독일인들이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저는 방에 들어와 계속해서 언니와 후덜덜하며 주먹을 물어가며 라이브를 봤습니다.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되었고 그래도 이 상황에는 국힘도 가결하는구나. 비상상황이라 제정신이 갑자기 돌아왔나 보네 생각했죠. 나라가 있어야 국회의원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그 후에 아시다시피 국회 요청으로 계엄을 해제한다는 녹화된 영상은 한참 뒤에나 올라왔고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실물 서류의 나라인데 거주지 퇴거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을 비롯한 모든 계약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모든 계약은 석 달 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 퇴거 신고는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만 가능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청에 약속을 또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떠나기 위한 모든 걸 한 상태였고 사는 집도 곧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이며 친구들과 모두 눈물의 송별 파티를 했단 말입니다. 충격 속에 짐을 같이 싸주던 언니는 이 사태 오래 갈 것 같다 하고 선견지명 있었네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죠. 지금부터 옆에 있어주면 얘 인생을 책임져줘야 될 것 같거든요. 혼자 남은 저는 아무리 버려도 계속 어디선가 나오는 짐을 싸고 버리고 뉴스를 체크하다가 당연하게도 한숨도 못 잔 채 비가 오는 어두운 새벽 장을 들고 독일 집을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비행기가 인천에 닿아서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등등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다행히 인천공항에는 도착하게 되었고 저를 데리러 오신 부모님은 약간 뭔 일이 있었는데 무드로
제가 위험하니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셨고 계엄은 그냥 한밤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민주주의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야속하실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다음날 아침에 또 그냥 멀쩡하게 살아갈 거예요. 네, 다음날 기말고사를 보러 학생들이 끌려가면서 괴로워했죠. 왜 일상이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극우 유튜버 구독자들이시고 다행히 생계가 바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진 않으십니다. 부모님의 극우화 사태는 너무 심각해서 저는 정말 어디에도 인터뷰를 할 자신이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물론 국민의힘 선거운동 정도는 가볍게 하셨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선거운동 정도 하려면 상당히 그 훈련이 되신 분들일 건데요. 제가 알기로 선거운동은 가볍게 하기 어렵다. 네, 모든 것을 걸죠. 네. 시간과 돈을. 보수적인 지역 출신도 아니시고 연결고리도 없는데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고 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되는 대로 집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받아온 접이식 방석을 발굴했고 요거 거기 태극기 집회에서 줬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어디선가 급하게 산 형광봉을 들었고요. 공공운수노조에서 받은 단결투쟁 머리띠, 노란색, 보라색 리본도 잘 착용해주고요. 집에서는 장롱에 잘 숨깁니다.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에 갔고 광화문 집회를 종종 가고 있어요. 하나 건너 아는 친구들이 집회에 비건 감자튀김 보내줬는데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아, 독일 쪽에서는 이걸 보냈나 보네요. 독일 교민들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네. 예. 독일은 감자죠. 압니다. 제 외국민 친구들이 돈이 남아서 이런 걸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가할 때 나는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무력감이 크고 꽤 슬프거든요. 적어도 독일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늦었지만 만들어냈던 네. 거였고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저도 2002년에 있었으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인데 그 전날 정몽준하고 빠그라졌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차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일들도 5년 뒤,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렇게 얘기하긴 할 텐데 네. 적어도 독일에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다양한 사건 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나가는 집회에 가면 비록 몸이 춥고 피곤하지만 현장에서 느낍니다. 결국 모든 노동자들, 소수자들, 다양한 상황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이길 거고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부로 느껴져요. 한국의 상황이 정말 썩었고 나쁜 것 같지만 또 한순간에 바뀌는 것도 가능한 곳이니까요. 이번에 바뀌는 것 중에 제가 엄청 깔깔 웃으면서 와 이랬던 게 뭔데요? 전농이 이번에 퀴어 축제에 부스를 하나 전국 농민의 연맹이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네. 예 그걸 요청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더라고요. 사실 농민들 잘 모르거든요. 성소수자 관련해서 그 전혀 뭐 배워보신 적도 없고 쉽게 접근하게 시켜야 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먹을 것만 들고 와라. 무지개떡을 만들어서 퀴어 축제 가면 돼. 그래. 이러면서 그냥 무지개떡 한 50kg 들고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근데 그 엄청난 진일보죠. 네. 네. 아, 그죠. 프라이드 축제 되게 커질 거예요. 네. 여러분 올해 6월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막 무지개 색깔을 칠한 트랙터를 그냥 딱 이렇게 전시하면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 지금. 와, 되게 네. 아주 좋은 의미의 네. 아주 전형적인 돈지랄이에요. 람보르기니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2대밖에 없디야. 있긴 있다며. 그리고 그거- 람보르기니 차주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지랄 같은 색깔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야 더 부자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도색을 추천하겠습니다. 가서. 아, 레인보우 람보르기니 트랙터 기다립니다. 네. 주인공 됩니다. 바로 일면 뜹니다. 매주 집회 조직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다양한 푸드트럭도 역시 감사하고 멋진 깃발들도 감사합니다. 소식 전해주시는 XSFM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상아 씨 일단 한국에 돌아오신 거 매우 환영하고 힘을 보태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짐은 버리고 네. 그리고 형광봉 숨기지 말고 부모님하고 형광봉 이렇게 저 같은 성격은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좀 깔짝깔짝대죠. 예쁘지? 이러면서 응원봉을 켰다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경제력이 사라진 뒤에야 아 맞네요.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각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사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좀 충성해야죠. 지금은 싸울 겁니다. 안 됩니다. 네.
조상아 씨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